네, 안녕하세요. 제 16회 청소년 박람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 통일 골든벨 진행을 맡은 통일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청소년 지도자 윤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현재 학교나 가정에서 영상을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골든벨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과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할 골든벨 전체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안전교육과 감염병 예방 요령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도중에 화재나 지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문의 위치와 소화기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변의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 통일 골든벨. 도전 통일 골든벨은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은 잘 알게 되고 알던 사실은 더 잘 알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통일 골든벨에는 5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 한 번만 들려드려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정답을 작성한 후에는 종이보드를 뒤집어 주세요. 하나, 둘, 셋 신호에 맞춰서 종이보드를 들어주세요. 정답을 맞히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틀려도 탈락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함께해요. 시작하기에 앞서 물품을 준비해 볼까요? 다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시작합니다. 네, 영상에 보신 안전 사항들과 규칙들을 잘 지켜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출제해줄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나운서 선생님 변은지 선생님입니다. 네,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청소년 지도자 변은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문제를 한 번씩만 들려드릴 텐데요. 문제를 집중해서 잘 듣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골든벨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도전 통일 골든벨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골든벨 문제까지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세요. 아나운서 선생님 문제 주세요. 네, 이번 영역은 남북 관계 영역입니다. 1번 문제 주관식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국은 정부 수립 능력이 없으므로 5년간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이 대신 다스린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1번 문제부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가 대신 통치한다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잘 생각하고 적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드판 들어주실 준비해 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1번 문제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같은 정답을 적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 아나운서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운서 선생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신탁통치입니다. 네, 1번 문제 해설 영상 보고 오실 텐데요. 1번 문제 해설 영상은 광복 직후에 한반도의 신탁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한반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해설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후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만 같았던 한반도에는 신탁 통치라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탁 통치란 강대국이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를 일정 기간 통치하는 제도입니다. 보호국 내지는 식민국의 처지와 별다를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북이 38도선을 중심으로 북에는 소련, 남에는 미국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1947년 12월 소련 모스크바에서 만난 미국, 영국, 소련 3국 외상이 한국에 대한 5년간의 신탁 통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주적 독립정부 수립을 당연한 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신탁 통치 결정에 대해 크게 분노하였고 전국적으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김구와 임시정부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였지만 한반도 북쪽의 공산주의자들은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신탁 통치를 찬성하였고 결국 통일되지 못한 분단 국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1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세요. 아나운서 선생님, 2번 문제 주세요. 네, 2번 문제 주관식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곳이기도 하면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 장소이기도 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2번 문제 남북 정상회담이 한 이곳은 어디일지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정상회담을 할 때 방송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장소는 어디일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적어주신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드판 들어주실 준비하시고, 자,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2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어디인지 다 같은 정답을 적어주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을 통해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운서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판문점입니다. 네, 2번 문제 해설 영상에서는 판문점 명칭의 유래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위치, 그리고 이 장소가 어떠한 장소로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점 유의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설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은 원래 널문이라는 지명의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주막거리 근처에서 전쟁을 멈추기 위한 휴전회담이 여러 차례 열리면서 임시 건물을 짓게 되었고 널문의 한자인 판문과 주점의 점을 합쳐 판문점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판문점 건물은 군사분계선 바로 위에 지어졌으며 휴전협정 체결, 군사회담 등 회의 장소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후 남과 북은 판문점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평화의 집을, 북쪽에는 통일각을 지어 회담 전용 건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문점 견학이 13개월 만에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하루 2차례 축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은 작은 평화의 시작이자 큰 평화를 열망하는 희망의 근거입니다. 곧 평화가 다가오는 소식이 들리길 바라봅니다.
네, 3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도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세요. 아나운서 선생님, 3번 문제 주세요. 네, 이번 영역은 북한 체제 영역입니다. 3번 문제 주관식입니다. 남한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라는 문구를 통해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정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북한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네, 3번 문제는 법으로 지정한 북한의 공식 명칭이 무엇일지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조금 길어서 오답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드판에 적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정답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판 들어주실 준비해 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과연 법으로 지정한 북한의 공식 명칭은 무엇일지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을 통해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네, 3번 문제 해설 영상 보실 텐데요. 이번 해설 영상에서는 남북한의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유심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3번 문제 해설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통치에 대한 의견 대립이 좁혀지지 않자 남북의 일부에서는 각각의 정부 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한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으로,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남북한 모두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모습은 다릅니다. 남한은 대의 민주주의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이양하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대신 국가를 운영합니다. 북한은 인민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한 명의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권력을 이양하고 그 대표가 국가를 운영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정치 방식은 주체 사상의 핵심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권력 세습과 함께 북한 정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4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정답 잘 적어주시고 문제도 잘 들어주세요.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선생님, 문제 주세요. 이번 영역은 북한 교육 영역입니다. 4번 문제 객관식입니다. 북한에서도 외국어 교육을 중요하게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학교에서 배우는 제1 외국어는 무엇일까요? 1번 러시아어, 2번 불어, 3번 독일어, 4번 영어입니다. 네, 이번 문제는 남한과 북한이 배우는 제1 외국어가 같을지 다를지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남한과 북한의 제1 외국어가 같을지 다를지 한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두 개로 나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적어주신 정답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보드판 들어주실 준비해 주시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이번 문제 남한과 북한의 제1 외국어가 같을지 다를지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을 통해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4번 영어입니다. 네, 이번 4번 문제 해설 영상에서는
북한 외국어 교육의 변화와 그리고 남북한 영어 교육의 차이점 그리고 교과 과정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4번 문제 해설 영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내에서도 영어 교육은 인기가 높습니다. 북한은 1958년부터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75년 이후에는 러시아어보다 영어의 비중을 높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수업의 내용은 우리가 배우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Our country is developing under the wise leadership of the great leader Marshal Kim Jong-il. 남한은 일상생활이나 인문적인 내용의 영어를 교육하지만 북한은 정치사상 내용을 통해 영어를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국제교류를 위해 갖춰야 할 역량 중 하나로 강조되면서 소학교 4학년 때부터 회화 중심의 영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에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까지 갖추고 있고 자식을 외국어 인재로 키우기 위한 북한 학부모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5번 문제도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세요. 아나운서 선생님 5번 문제 주세요. 이번 영역은 북한 문화 예술 영역입니다. 5번 문제 객관식입니다. 최근 북한 청소년들도 전자게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처럼 게임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게임 중독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번 오락광증, 2번 오락의존증, 3번 오락증후군, 4번 오락중증입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 청소년기 때 PC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북한에서의 게임 중독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오답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정답을 적어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판 들어주실 준비해 주시고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5번 문제 과연 북한에서 게임 중독은 무엇이라고 불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을 통해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2번 오락의존증입니다. 네, 최근 북한에도 평양을 중심으로 지방에 나만의 PC방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라가면서 모바일 게임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산업도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는데요. 자,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청소년들처럼 북한의 청소년들도 게임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북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은 일본산 비디오 팩 게임이라고 합니다. 비디오 팩 게임은 비디오 테이프처럼 생긴 팩을 단말기에 꽂은 다음 TV 등에 연결해 즐기는 게임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게임이나 PC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발달하면서 북한에서도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통일 골든벨 5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쉬어가는 문제로 북한의 문화어, 즉 북한말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는 그림, 이미지가 북한에서는 무엇이라고 불리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 풀어볼 텐데요. 자, 준비하시고 바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남한에서는 이러한 음식을 비빔밥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전주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북한말, 즉 문화어로 이 비빔밥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북한말과 남한말 중에 같은 말이 있는 것도 있고요. 다른 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 점 유의하시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남한에서 불리는 비빔밥은 북한에서는 무엇이라고 할지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판 들어주실 준비해 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과연 남한에서 불리는 이 비빔밥은 북한의 문화어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네, 북한도 마찬가지로 남한에서 비빔밥이라고 불리는 이 음식을 북한에서도 비빔밥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 텐데요. 두 번째 문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남한에서는 밥을 짓는 것을 밥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이 밥솥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옛날에는 이 밥솥이 없었을 때는 이것을 이용해서 밥을 짓거나 음식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어가 맞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지 보드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드판 들어주실 준비를 해주시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남한에서 불리는 이 밥솥은 북한말, 즉 문화어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밥가마라고 합니다. 네, 북한에서는 밥을 짓는 이 밥솥을 밥가마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남한과 북한 말이 같은 듯 다른 듯 한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세요. 자, 6번 문제 아나운서 선생님 6번 문제 주세요. 이번 영역은 북한 문화 예술 영역입니다. 6번 문제 객관식입니다. 남한에서는 미스터 트롯처럼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데요. 북한에서도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노래 경연에서 우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은 무엇일까요? 1번 가창력, 2번 생김새, 3번 북한 체제 선전, 4번 폐활량입니다. 네,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보곤 하는데요. 과연 북한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것들을 정답으로 작성을 해주셨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 다 같은 정답을 적어주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적어주신 정답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보드판 들어주실 준비해 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이번 문제. 자, 북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지, 자, 아나운서 선생님을 통해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3번 북한 체제 선전입니다. 네, 6번 문제 해설 영상에서는 북한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승을 한다면 어떠한 보상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6번 문제 해설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오디션이라는 단어 대신 노래 경연대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은 북한을 대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자 노래 경연인 만큼 각 직업별로 지역 예선부터 결승까지 반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가사를 통해 체제 선전을 잘 보여주어야 우승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부르는 노래 장르는 전시가요, 혁명가극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최근 이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여성 근로자는 김정일 찬가를 불러서 우승을 했고, 경연대회에서 우승하면 체제 선전위원이라는 특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6번 문제 북한의 오디션 프로그램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세요. 아나운서 선생님, 7번 문제 주세요. 네, 이번 영역은 북한 사회 경제 영역입니다. 7번 문제 객관식입니다. 꾸안꾸 메이크업, 꿀피부, 물광 피부 등 남한의 K-뷰티는 전 세계적인 유행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인 스킨을 순 우리말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킨을 북한의 문화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살간물, 2번 살결물, 3번 쌀뜨물, 4번 살물입니다. 네, 요즘 청소년 친구들도 메이크업이나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북한에서 화장품은 무엇이라고 불리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문제도 이름이 다들 비슷해서 좀 오답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한의 스킨을 순 우리말로 무엇이라고 불리는지 여러분들의 생각 무엇이라고 적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판 들어주실 준비해 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북한의 화장품은 무엇이라고 불리는지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2번 살결물입니다. 네, 과연 북한의 문화어, 즉 북한말로 화장품은 무엇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메이크업 그리고 피부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해설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스킨의 북한말인 살결물은 한자인 미안수를 순 우리말로 다듬은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개성 고려인삼이 주 원료인 기능성을 강조한 다양한 화장품들이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외래어가 포함된 뷰티 용어들이 많은 반면 북한은 여러 화장품들을 우리말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로션은 물크림, 아이라이너는 눈썹 연필, 아이섀도는 눈등분, 립스틱은 입술 연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북한 여자가 시댁으로부터 남한 화장품을 받으면 너 시집 잘 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북한 여성들의 남한 화장품 사랑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네, 8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나운서 선생님 문제 주세요. 8번 문제 객관식입니다. 남한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남한의 쿠팡 11번가와 같이 북한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북한 온라인 쇼핑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거상, 2번 보부상, 3번 만물상, 4번 보따리상입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택배로 이 물건을 받는 것은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건을 사고 있는데요. 북한의 쇼핑몰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물건을 판다는 북한의 쇼핑몰 사이트의 이름은 무엇일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과연 북한의 쇼핑몰 이름은 무엇일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판 들어주실 준비해 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북한의 쇼핑몰의 이름은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선생님을 통해서 정답 알아볼 텐데요. 과연 자신이 쓴 정답이 맞을지 틀릴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나운서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3번 만물상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북한의 쇼핑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남한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결제나 택배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 해설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사용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북한의 온라인 쇼핑몰이 처음 선보인 것은 2015년 4월인데요. 외래어를 지향하는 북한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이라 부르지 않고 전자상업 봉사체계나 전자상점이라고 부릅니다. 만물상은 인터넷 상점을 한 곳에 모아놓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터넷 쇼핑몰 포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화장품과 의류, 신발, 가방 같은 것은 물론이고 식료품과 의약품, 전자기기, 가구 등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제품이 거래되고 있고 옥류관에서 파는 냉면도 전자결제를 통해 주문하면 집까지 배송되어 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현재 8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이번 문제는 쉬어가는 문제 스피드 퀴즈입니다. 네, 이번 스피드 퀴즈는 화면에 새 쌍둥이가 나올 거예요. 이 새 쌍둥이 중 한 명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멈춥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맛있는 음식을 먹은 친구의 정답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거에 왼쪽부터 1번, 2번, 3번 순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정답 적어주세요. 과연 몇 번일지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 나갈 텐데요.
자, 준비하시고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은 친구는 누굴까요? 네, 아이스크림을 먹은 친구는 누구일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순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적어주시면 돼요. 과연 마지막에 아이스크림을 먹은 친구는 누구일지 같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판 들어주실 준비해 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가장 마지막에 아이스크림을 먹은 친구는 누구일지, 과연 누구일지 정답은 영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에 아이스크림을 먹은 친구는 3번 친구였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 텐데요. 두 번째 문제도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 정답을 적어주세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순입니다. 자, 이번에도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준비하시고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토마토를 먹은 친구는 누굴까요? 네, 과연 토마토를 먹은 친구는 누구일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만약에 못 맞춘 친구가 있다면 이번 문제는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토마토를 먹은 친구는 누구일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드판 들어주실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과연 마지막에 토마토를 먹은 친구는 누구일지 정답은 영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토마토를 먹은 친구는 1번 친구였습니다. 자, 스피드 퀴즈는 이렇게 종료를 하겠고요. 네,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여러분들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세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아나운서 선생님 문제 주세요. 이번 영역은 통일 미래 영역입니다. 9번 문제 객관식입니다. 이 광물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건조한 공기에도 잘 견디며 열을 잘 전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화학적, 전기적, 자성적, 발광적 성질을 갖습니다. 이 광물은 무엇일까요? 1번 우라늄, 2번 마그네슘, 3번 마그네사이트, 4번 히토류입니다. 네, 이번 문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듣는 단어가 많다 보니까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광물은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광물이면서 다양한 산업에 쓰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광물이라고 합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정답 확인해 볼 텐데요. 과연 어떤 게 정답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판 들어주실 준비해 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이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이 광물은 도대체 무엇인지 아나운서 선생님을 통해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4번 히토류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히토류가 어떤 강물이고 미래에 우리 통일 한국에서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지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는 말 그대로 드문 지질 광물 17종을 일컫는데요. 반도체,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 등 첨단 IT 전자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로 첨단 산업의 쌀, 21세기 최고의 전략자원 등으로 불리죠. 북한의 히토류 매장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지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약 60억 톤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한 대에 히토류 1kg가량이 들어간다고 하니 6조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희유금속 중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남한의 우수한 기술력이 만난다면 그 가치는 무한대가 될 것이며 통일 한국은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세요. 아나운서 선생님, 10번 문제 주세요. 10번 문제 객관식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 32개국을 그물망처럼 연결하는 14만여 킬로미터의 도로망으로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노선은 1번과 6번 노선입니다. 1번 노선은 경부 고속도로를, 6번 노선은 동해안 7번 국도를 지나는데요. 그렇다면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도로가 지나지 않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청진, 2번 개성, 3번 원산, 4번 모스크바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곳 부산에서도 출발하는 노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6번 도로는 한반도의 동쪽을 지난다고 합니다. 동쪽을 지나지 않는 노선은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과연 6번 노선을 지나지 않는 지역은 어디일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판 들어주실 준비해 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과연 6번 노선이 지나지 않는 지역은 어디인지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2번 개성입니다. 네, 현재는 참여 국가의 협정으로 표지판만 완성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우리가 이 도로를 달릴 그날을 한번 떠올리면서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우리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해설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에는 눈에 띄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 고속도로인데 세계 각국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 도로 표지판의 정체는 아시아 국가들의 도로망, 즉 아시안 하이웨이의 표지판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노선은 대한민국의 부산을 출발하여 우리의 7번 국도를 따라 포항, 강릉, 고성을 지나 북한의 원산, 함흥, 김책, 청진 등을 거쳐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이어집니다. 반대로 1번 노선은 대한민국의 부산, 대구, 대전, 서울을 거쳐 북한의 개성, 평양, 신의주를 지나 유럽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노선은 북한의 개성을 지나지는 않습니다. 부산을 시작점으로 1번 노선은 서쪽을, 6번 노선은 동쪽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 이후 해안과 대륙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통일 한국의 모습을 빨리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여러분들 통일 골든벨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습니다. 이번 문제는 통일 골든벨의 마지막 문제인 골든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인 만큼 잘 듣고 정답을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나운서 선생님 문제 주세요. 이번 영역은 골든벨 영역입니다.
골든벨 문제 객관식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하신 애국 지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1번 신채호, 2번 안중근, 3번 김구, 4번 류관순입니다. 네, 마지막 골든벨 문제인데요. 네, 보기에 나오신 인물들 한 분 한 분은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입니다. 이 문제의 연설은 분단 위기 직전에 울면서 한 대중 연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의 의지와 대의 명분이 선생님의 심금을 울리기도 합니다. 과연 골든벨 문제의 정답은 누구일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 골든벨 문제는 다들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떠한 인물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드판 들어주실 준비해 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마지막 골든벨 문제 정답을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운서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3번 김구입니다. 네, 마지막 영상은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한반도 분단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해설 영상입니다. 마지막 해설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백범, 가장 낮고 가장 평범한 한 명의 사람. 3천만 자매 형제여,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 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하려 하는 이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 집단의 사리사욕에 탐하여 국가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랴.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협력하지 않겠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통일된 조국을 위해 인생을 바친 백범 김구. 퀴즈를 푸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통일 골든벨의 주인공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1번 문제부터 골든벨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골든벨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과 북이 다른 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였는데요. 자, 이 청소년 박람회가 끝나더라도 통일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생겨나기를 바라면서 이상 통일 골든벨을 진행한 저는 통일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청소년 지도자 윤석진이었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